오늘 여러분들께 또 전해드릴 뇌 행복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전병식 대표와 함께 좋은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체조를 이렇게 늘 해주시기 때문에 오시자마자 이 체조가 궁금해져요. 오늘은 또 어떤 체조를 할까? 오늘은 어떤 체조를 준비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이완운동 쪽으로 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시각 근육을 이완시키는 체조를 하겠습니다. 항상 앉은 일을 많이 하실 때 어깨의 긴장을 푸시려면 어깨를 들었다가 툭 놓으시면 이제 힘이 이제 풀리고요. 그 상태에서 눈 운동을 하십니다. 자, 우선 눈을 3초간 지그시 감으시고 뜨는 것을 3회 반복하시는데요. 너무 많이 하면 지루해 하시니까. 아니, 너무 많이 하면 지루한 게 아니라 그냥 잠이 들까 봐. 잠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네, 눈을 꼭 지그시 감았다가 뜨는 걸 3회 하시고 이어서 눈동자만 움직이시는데 고개는 고정된 상태에서 눈을 위, 아래, 좌측, 우측, 위, 아래, 왼, 오 이렇게 그 다음에 옆으로 누워있는 팔자 이 무한대 기호가 있잖아요. 그거대로 한번 눈동자만 움직여 주십니다. 요것도 역시 3회 정도 해주시면 지루하지 않고 또 한 번만 하시면 이완 운동에 효과가 없을 듯해서 적어도 3회 정도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이완시키면 시신경 피로도 좀 풀리고 머리 많이 쓰시는 분들 가끔 시력까지 안 좋아지시는데요. 이거 중간중간 이렇게 시각 체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왜 고단하고 피곤하고 뭐 생각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또 이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안경 벗고 뭐 양쪽을 이렇게 꾹 누르고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뭐 어떤 일에 집중을 하거나 하면 이게 좀 눈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완시킬 수 있는 작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눈 주위 근육을 이완으로 시신경 피로를 풀고 과열된 뇌회로를 안정화한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또 그 진행자님처럼 종일 프로그램과 글을 대하시잖아요. 워낙 눈동자 동그랗게 원 그리는 걸 잘하시니까 남들보단 피로감이 좀 적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어떤 주제입니까? 네, 오늘은 이제 진짜 휴식의 발견, 진정한 휴식을 위한 뇌 이제 피로 회복법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완이라든가 안정 이런 거를 다루는 이유는 연결해서 하시면서 몸에 좀 습관화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주제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책을 근간으로 했냐면 이시영 박사가 쓰신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 이분은 우리나라의 신경정신과 전문의이시면서 뇌과학자이시기도 하고 홍천의 힐리언스 마을 거기 촌장님이신데 자연치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로가 쌓이면 병이 되기 때문에 그 내 피로 회복을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얻은 책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오늘도 4가지 주제로다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왜 쉬어도 피곤할까? 뇌 피로와 자율신경, 뇌 피로의 3대 신호, 뇌 회복을 위한 진짜 휴식법 이렇게 4가지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쉬었는데 더 피곤한 느낌이 드는 분들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가시질 않고 몸이 천근만근이야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왜 쉬어도 피곤할까요? 이유가 있죠. 바로 몸의 문제가 아니고 뇌가 피로한 거죠. 자, 그렇습니까? 휴식해도 피곤한 몸은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을 때 사실 머리도 멍하고 많이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집중하기도 어렵고 이런 증세들이 있으신데요. 사실은 뇌는 우리 몸의 전체 에너지 양의 20%를 요 평균 1.5kg의 뇌가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자, 20%의 에너지라는 건 상당한 건데요. 그 중에서도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쓴 에너지의 60%에서 80%까지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아무것도 안 했을 때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운전 차량으로 봤을 때 공회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건데요. 이 디폴트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DMN이라고 짧게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을 때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니까 결국은 에너지를 잡아먹는 에너지 암흑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네, 네, 암흑 네. 에너지로. 자, 그래서 쉬어도 피곤한 이유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뇌다. 뇌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 DM에는 어느 때 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나? 그럼 우리가 늘상 느끼는 거죠. 과거나 현재 일 가지고 후회하고 네. 미리 걱정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에너지로 이제 사용되니까 그러면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 쓴다라는 그렇습니다. 결론이 나죠. 네. 이렇게 항상 여러 가지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 이제 그런 분들이 자꾸 머리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게 과로가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어도 쉬운 것 같지 않고 네. 피곤한 이유는 공회전을 하듯 의식하지 않을 때도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뇌가 돌아가고 있어서 필요한 거다. 그렇죠. 그러면 그 돌아가고 있는 걸 멈추게 해서 네. 몸이 좀 쌩쌩 신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것도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네. 가시지 않는 피로는 결국 몸의 피로가 아닌 뇌의 피로 때문이다. 네, 네. 그 뇌과학적 관점에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네. 피로 회복 방법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금 DMN 상태에서 에너지 많이 쓰는 거 반면에 양면성이 있어요. 네네. 뭐냐면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도 이상하게 우리가 고민이 됐던 문제들이 자그러나면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방법이 떠오르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네네. 경우는 여러 번 이제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또 DMN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잡아먹는 암흑의 에너지, 이 침묵의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창의성을 준다라는 거. 장기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이 아마 오늘 우리 방송하면서도 저의 기억하고 또 진행자님의 기억이 다르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기본적으로 저장된 것들이 새롭게 융합되고 약간 다른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 문제나 또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분들이 잠을 자고 나면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또는 샤워를 하다가 문득 길 걷다가 문득 네, 이런 네. 것들이 DMN 상태에서 융합한 아이디어들이 창의성으로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창의적인 원천이 되는데 DMN 말고도 왜 또 뇌가 필요하냐? 하나의 줄기가 교감신경. 네네. 우리는 24시간이 어떠한 일에 대해 있어서 그리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고 뭔가 반복된 일, 틀리면 안 된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24시간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인데 이것들로 인해서 뇌가 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네. 그래서 교감신경의 활성화를 좀 막아주는 게 바로 이 DMN 상태에서 에너지 많이 쓰는 것을 막는 네. 방법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교감신경의 과활성화를 막으려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야 된다. 네네. 그 부교감신경은 이완과 안정, 회복을 위한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뇌의 피로의 3대 신호를 먼저 좀 네, 알아봐야 그렇게 될 것 해주세요. 같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 매일 방송을 하시고 그것도 한 가지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그때 지친다 또는 지겹다, 지루하다 이런 마음은 없으셨는지 있죠. 있죠. 네, 있습니다. 어느 때 있으세요? 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아,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정말 뭐 무겁고 지루하고 이런 주제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년 365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계속 똑같은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날은 제가 방송을 마치고 나면 오늘은 정말 95점, 어느 날은 80점, 어느 날은 그냥 정말 마지못해 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렇게 지겹다, 지친다, 졸립다. 저 뇌에서 주는 신호인데 신호예요. 저도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네요.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주시지 않고 앉으셔서 진행만 하시면서 그 반복된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뇌의 작용 중에
지루함을 느끼는 첫 번째가 지겹다. 네, 이게 신호예요. 네. 뇌가 필요한 첫 번째 신호. 자주 반복되는 일은 이제 신경 말단이 피폐해진다고 그래요. 활성산소 증가하면 그 신경들이 또 쉽게 산화된다고 뇌과학적으로는 그러는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낄 때 정보 전달이 좀 느려지고 그래서 왜 유명한 TV 프로그램들 제작하는 분들도 장장 1년, 2년 뭐 1000회씩 하다가 가끔 몇 달 동안 딱 쉬면서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시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사실은 뇌의 피로도를 해소해야 역치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역치란 신경세포가 어떤 자극을 보일 때 그 자극의 색인데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어지간한 자극에 다른 아이디어라든가 반응 보이기가 어려운 그렇습니다. 거죠. 뻔해진다라고 할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지루하시면 어쩌나 그런 염려는 가끔 들어요. 청취자분들의 피로도가 있으면 어쩌나 그런 염려 확인할 길이 없죠 저희가.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뇌 건강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현재 통틀어서 없기 때문에 스쳐 네. 지나가면 한마디라도 듣게 되니까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왜 6년 동안 학교 다니다 보면 아무리 꼴등을 해도 배우는 거 있듯이 네. 결국에는 남더라. 네. 말씀 듣는 중에 떠오른 게 있는데 이 3대 신호를 어떻게 해야 빨리 느끼실까? 운전에 비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도심지를 이렇게 운전할 때에는 지루할 틈이 없어요. 차들이 어떻게 갑자기 공격적으로 올지 복잡한 도로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운전할 때는 모르다가 집에 오면 엄청 피곤하시죠. 그게 그렇습니다. 바로 2차 단계 지친다예요. 네, 네. 그러니까 도심의 운전은 지친다로 바로 넘어가기도 쉽다. 근데 우리 진행자님처럼 같은 일을 반복하실 때는 지루하고 지겨운 1차 신호가 이제 네. 많이 있을 텐데 3차 신호인 졸립다를 무시하면 큰 사고가 나죠. 비유를 들자면 고속도로 운전하실 때 같은 방향만 계속 가시다 보면 다른 것들이 변화가 없으니까 졸음이 지루함과 오죠. 지친감이 네, 넘쳐서 졸음이 오시게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터를 제공하잖아요. 이럴 때 잠깐 쉬라고. 뇌피로의 3대 신호는 비유를 통해서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얘기에 덧붙여 말씀을 더 드린다면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말만 하는데 뭐 그렇게 피곤해.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제 집에 가면은 파김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12시, 1시에 잤던 사람인데요. 10시만 되면 계속 졸려요. 그냥 쓰러져서 자버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겹다, 지친다, 졸립다의 세 개의 현상이 모두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휴식이 맞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이 뇌 피로 회복을 위한 간단한 휴식법에 대해서 이제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요거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다 보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그랬고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천천히. 왜 우리 어른들께서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러는데요. 네. 급하게 하다가 이중 삼중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네, 겪으시게 맞아요.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생활 속에서 걷기나 말하기나 먹는 거나 숨 쉬는 것도 모든 생활 습관을 천천히 하려는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네. 되겠고 왜 우리가 웃음 치료 요법 일부러 웃게 되는데 그거보다 6배의 효과가 있는 것이 감동. 특히 가족들이 주는 짧은 감동, 삐뚤삐뚤하게 쓴 카드통에서 오는 감동 이런 것도 좋은데 내가 남들한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뇌회복에 아주 좋다라고 했고요. 짧게 자주 쉬기. 길게 1시간, 2시간 업무하는 것보다 90분이라고 10분 쉬고 50분이라고 10분 쉬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실제 학생들은 진득하게 오래 참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공부할 때도 초등학교는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학습할 때 효과가 없다라는 거. 네. 전두엽의 스위칭 역할을 이용해 주는 거죠. 마인드풀리스 우리 마음챙김 명상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명상이라 해서 돈 많이 들이시면서 배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나한테 맞게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네. 게 명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챙김 명상. 머릿속에서 눈 감고 쉬려고 하는데도 잡다한 생각 나면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강가에 가면은 물 흐르는 거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게 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자기를 객관화하면서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챙김 명상이 DMN을 에너지 낭비하지 않게 또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급하게 서두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 네. 해주셨고요. 네. 그 유독 급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일수록 이제 천천히 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 저 감동이라고 하는 건 남에게 주는 감동이니까 봉사를 함으로써 느끼는 행복,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네, 그런 걸 네. 함으로써 더 감동이 두 배, 세 배 네. 나에게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네.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숲이나 이렇게 힐링하기 위해서 뭐 트레킹을 한다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왜 숲에 가면은 마음이 맑아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다른 어느 것보다 좀 휴식에 좋은 그 시너지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이고 편안하고 맞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네. 이렇게 세 가지 다 잘하는데 마음에 꽁 하고 있고 남 맞아요. 흉이나 보고 맞아요. 남 잘못되라고 욕이나 하고 있으면은 이런 게 다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긍정적이고 또 편안한 생각들 많이 하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렵지만 지키면 나이에 불문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팁을 하나 주시면서 마무리하시죠.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저도 결이 예민한 사람인데 네네. 예민함은 작품을 만들 때나 콘텐츠 정비할 때 쓰고 네네. 자극을 받으면 전병식 네가 지금 화가 났구나. 네네. 기분이 안 좋구나. 이렇게 한번 네네. 읊조려요. 아, 본인이 스스로. 네. 그러면 그게 남의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막 올라오다가도. 네네. 예전에는 이렇게 말로다가 다 이렇게 같이 응대하고 같이 뭐 다투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엔 그렇게 해요. 나이 네. 먹으니까 달라졌나 봐요. 네. 영우야, 너 화났구나. 네. 편안하게 맘먹어. 네. 화낸다고 되는 일 네. 아무것도 없어. 3인칭 시점으로. 네, 그게. 네, 알겠습니다. 좋은 팁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